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? 미국의 이 심각한 주택난을 만약에 공장에서 집을 거의 완성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모듈러 주택입니다. 이 시장이 어떻게 놀랍게 부활하고 있는지, 그리고 이게 앞으로 건설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,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과연 공장에서 만드는 집이 미국의 이 고질적인 주택 위기를 해결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? 자,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시죠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죠. 바로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지금 미국,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집이 너무너무 부족해서요. 그야말로 주택 위기라고 불리는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. 아니, 근데 왜 이런 위기가 계속되는 걸까요?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기존의 집 짓는 방식, 그러니까 전통적인 건축 방식은요, 생각해보세요. 너무 느리죠? 비싸죠? 날씨라도 안 좋으면 공사는 그냥 멈춰버리기 일쑤고요.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서는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 짓는데 무려 4억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. 와, 이건 뭐 일반인들은 정말 엄두도 못 낼 수준이죠.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아마 공장에서 만든 집이라고 하면 뭔가 좀 싸구려나 품질이 떨어지는 임시주택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.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뼈아픈 역사가 있거든요.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사실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어요. 1900년대 초에는 무려 백화점에서 집을 DIY 키트처럼 팔기도 했다니까요. 대단하죠? 근데 이건 운송비 때문에 결국 실패했고요. 진짜 결정적인 건 1970년대였습니다. 이때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로 프로젝트를 벌였는데 이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. 결과적으로 공장에서 만든 집은 싸고 질이 나쁜 거야 하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버렸죠. 바로 이 워싱턴 대학 교수님의 말이 지난 100년의 역사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. 결국 뭐냐? 경제성이 없었다는 거죠. 돈이 안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가능성이 좋아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불신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랫동안 변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그 100년간의 실패를 딛고 드디어 화려한 부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는 과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. 이번엔 진짜다 하는 신호들이 시장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신호탄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2020억 달러. 이게 2024년, 바로 올해 미국 모듈러 건설 시장의 규모입니다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, 무려 28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. 이건 이제 더 이상 한번 해볼까? 하는 실험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. 완전히 주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고, 당연히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. 근데 단순히 시장 크기만 보고 놀라긴 이릅니다.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. 바로 성장 속도입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모듈러 시장의 성장률 전망치가 4.5%죠? 전체 건설 시장 성장률보다 훨씬 높아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네, 바로 지금 이 시장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 아니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듈러 시장이 뜨는 걸까요?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. ESG 경영 다들 들어보셨죠? 이게 좀 놀라운데요.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거의 40% 가까이가 바로 이 건물 짓는 데서 나온다고 해요. 그러니 공장에서 딱딱 맞춰서 만드니까 자재 낭비도 적고 공정도 효율적인 이 모듈러 공법이 기후위기 시대에 주목받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흐름인 거죠.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싸구려 집이라는 오명, 이제는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. 완전히 버리셔도 좋아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 모듈러 주택은요, 디자인과 품질, 이 두 가지로 제대로 승부하고 있습니다. 자,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게 그냥 겉보기에만 예쁜 게 아니에요. 에너지 효율 높은 단열재 쓰는 건 기본이고요. 자연 채광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합니다. 외관도 목재나 금속 같은 다양한 소재를 써서 아주 세련됐죠. 실내도 보세요. 딱딱한 직선이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이나 아치를 써서 공간에 개성을 더합니다.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그냥 찍어내는 집이 아니고요.
그 안에 사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는 말 그대로 디자인된 공간이라고 봐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, 기회만 있을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데요.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전략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. 우선 개념부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게요. 모듈러 건축,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. 말 그대로 공장에서 집의 각 부분을 뭐랄까 레고 블록처럼 거의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요. 그리고 현장으로 가져와서는 그냥 조립만 딱 하는 거죠. 아주 혁신적인 방식입니다. 그럼 기존 방식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? 결국 결과물에서 차이가 확 나죠. 모듈러 방식으로 하면요. 공사 기간은 최대 40%나 짧아지고 비용은 20%나 아낄 수 있습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.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무려 65%나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간, 돈, 환경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는 거죠. 이게 바로 모듈러 공법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.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?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. 캘리포니아에 있는 팩토리 OS라는 회사 공장인데요. 여기서 진짜 자동차 공장처럼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집이 만들어집니다. 배관, 전기공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까지 아예 다 설치해서 나와요. 그럼 현장에서는 며칠 만에 크레인으로 착착 쌓아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. 정말로 자동차 만들듯이 집을 만드는 시대가 열린 거죠. 자, 물론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당연히 넘어야 할 산도 있죠. 특히 이 시장에 새로 뛰어들려는 기업 입장에서는요. 이 네 가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. 첫째, 기존 건설 노조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까 봐 반발이 심하고요. 둘째, 초기에 공장을 짓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. 셋째, 이 커다란 집 모듈을 현장까지 안전하게 옮기는 물류 문제.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품질이 안 좋을 거야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깨는 것도 큰 숙제죠. 이 네 가지 핵심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봐야겠죠. 이 모듈러 주택, 과연 미래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 앞에는 두 가지 현실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아요.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, 다른 한쪽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이요. 하지만 결국 시장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. 아까 그 팩토리 OS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. 기존 방식으론 이제 더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다. 이게 시장의 현실이다. 라고 말하거든요. 결국 이겁니다. 기존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절박함. 바로 이 절박함이야말로 모듈러 혁명을 밀어붙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. 100년이라는 긴 실패의 시간을 딛고 마침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듈러 주택혁명. 과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?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. 바로 미국의 주택 건설 시장, 그 판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것,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여러분은 이 시장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